여러분, 화투 있잖아요. 화투장 비광에 어떤 사람이 우산을 들고 이렇게 서 있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실존 인물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 사람은 서해의 창시자, 일본의 서해를 창시했다고 불리우는 오노도우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노도우라는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이 그 비광에 있는 인물이에요. 이 사연이 있습니다. 그 비광에 나오게 된 사연이, 거기도 옆에 보면 개구리가 한 마리 있잖아요. 그 개구리 얘기 때문에 그게 그 스토리텔링으로 거기다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가 젊었을 때 일인데요. 우리나라에 있는 그 한석봉이나 뭐 이런 분들의 얘기하고 좀 비슷하죠. 서예 공부를 아무리 해도 진도가 안 나가고 발전이 없자 정말 짜증나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 그렇잖아요. 에라 모르겠다, 이젠 더 못하겠다, 집어쳐야지, 내가 글을 잘 썼으면 뭐 하겠느냐, 그렇게 해다 안 되고 실력도 안 늘고 막 짜증이 나고, 그게 바로 이 슬럼프 현상이잖아요. 꼭 실력이 늘 때 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연불도 마찬가지고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태권도 배워보세요. 태권도에 가서 빨간띠 딱 해가지고 초단 올라가기 전에 그때 때려치게 되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때가 고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그래서 화가 난 오노도우는 서해를 그만두려고 마음먹고 일어나서 밖으로 바람이 나서 일어나갔어요. 때는 장마철이라 밖에는 비가 흩뿌리더라는 것입니다. 오노도우는 비참한 심정이었어요. 비까지 오면 또 더 아주 축 처지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리고 우산을 쓰고 한참 걸어가는데 빗물이 불어난 개울 속에 개구리 한 마리가 발버둥을 치더라는 것이요. 뭐 떠내려가지 않으려고. 급류에 휘말리잖아요, 잘못하면. 그렇게 빗물로 불어나서 흙탕물로 변한 개울에서 떠내려가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받은 걸고 있는 걸 보게 됐어요, 이 친구가. 겨울 옆에는 버드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개구리는 그 버드나무에 기어오르려고 한간힘을 다했지만 이 버드나무가 비에 젖으면 미끄럽잖아요. 미끄러워서 그러니까 계속 허탕을 치는 거예요. 그래 이제 보니까 재미도 있어서 구경하는 거야. 저놈이 얼마나 버티는지 보자. 몇 번 바둥거리다가 어쩔 수 없이 흙탕물로 쓸려 가겠지 하면서 오도는 쪼그리고 앉아서 구경을 했어요. 개구리는 미끄러지고 또 미끄러지고 계속 미끄러지다가 결국에는 죽을 힘을 다해서 버드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오노도우는 크게 깨달았어요. 야, 저런 조그만 개구리 미물도 저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나무 위에 기어 오르려고 하는데 내가 여기서 포기를 하면 정말 개구리만도 못한 사람이 아닌가. 참 부끄럽구나. 그 일로 다시 서당으로 돌아가서 필사적으로 서예 연습에 매달려가지고 마침내 일본 제1의 서예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화투가 끝나는 마지막 장에 오노도우의 재기를 상징하는 그림을 그려놓은 것은 끝은 또 하나의 시작이며 절망의 순간이야말로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순간임을 암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투장에도 그런 의미가 있었다고 그래요. 저도 이 글을 보고 깜짝 놀라고 그랬는데,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정주영 씨가 참 어려웠을 때 벼루기가 높은 곳을 뛰어 올라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걸 쫙 들여다보니까 한 이놈이 수십 번 수백 번을 떨어져도 계속 도전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높은 데를 한번 뛰어서 그걸 넘더라는 걸 보고, 야, 저런 민물도 저런 걸 저렇게 살아나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결국은 달성하는데 인간인 내가 저걸 못하겠느냐, 이래가지고 다시 재기해가지고 그렇게
현대라는 큰 기업을 일으켰잖아요. 그런 예가 참 많죠. 우리 그런데 그게 원래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마라톤을 뛰다 보면 이렇게 마라톤도 뛰다 보면 한 3분의 2 지점에 가면 데드 포인트라는 게 와요. 이 뛰다 힘이 너무 들어가지고 가장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고비만 넘기면 그 다음엔 조금 수월해져요. 오히려 그게 바로 인생사고, 그게 바로 연불수행도 그렇고 지금 이 오노도처럼 글씨 쓰는 것도 그렇고 바둑 뛰는 사람도 그렇고 스포츠맨들도 그래요. 그래서 이영표 선수가 연습을 많이 하다가 어느 날 너무나 열심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피땀이 나는 거예요. 피땀이라는 말을 자기는 체험을 했다 그래요. 땀이 너무 나오니까 피까지 나오더라는 거죠. 피땀 난다는 말 표현을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환경을 지나고 나서야 어떤 남과는 전혀 다른 경지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연불해가지고 그런 경지를 한번 넘어보셨습니까? 그런 데드포인트를 한번 넘어보셨나요? 또 잠잘 거 다 자고 먹을 거 다 먹고 편안하게 편안한 침대에서 자면 이게 안 되더라고요. 저는 기공 수련할 때 이 차 안에서 주로 많이 잤어요. 왜? 차는 불편하잖아요. 승용차 안에서. 또 테니스 공통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 노란 콩, 보통 콩 있잖아요. 콩을 담고 물을 부어요. 그러면 이게 불어가지고 하나가 됩니다. 그걸 먹어요. 그래서 요기가 될 정도 반 정도 먹어요. 그리고 계속 수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련하다가 밤이라도 이게 몸이 뻐근하고 그러면 밖으로 나가서 이제 동공 수련을 합니다. 동공에 대한 수련을, 몸을 또 단련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동공 수련해서 기가 또 가득 차면 또 들어와서 또 전공을 또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잠들면 그냥 꼬부라지듯이 아주 불편하게 자는 거죠. 그런 상태로 한 며칠을 한 40일 정도 그렇게 지났나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정말로. 그래서 빛도 보게 되고 뭐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어떤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느껴집니다. 그냥 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 정말 열심히 해서 이 오노도우처럼 정말 하기 싫을 때, 그리고 그럴 때가 바로 실력이 늘 때라는 걸 저도 운동선수를 많이 가르쳐 보니까요. 운동선수가 너무너무 안 돼가지고 고통스러워할 때 그걸 넘어선 친구는 잘 되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그 친구들이 제가 발령이 나서 가니까 중학교 1학년 때 뽑혀져 있었어요. 3월 1일자로 가니까 이제 선수를 뽑아놨더라고요. 근데 운동 잘하겠다는, 운동할 만한 친구들은 다 안 한다래요, 보통. 키도 작고, 뭐, 하여튼 하겠다 그래서 그 선수를 5명을 뽑아놨어요. 근데 뭐, 이렇게 시켜보니까 다 떨어져 나가고 고등학교 3학년 때 2명밖에 안 남았어요. 제일 작았던 친구가 2명이 남았어요. 근데 그 친구들 대학을 보내려면 전국대에서 4강을 들어야만 장학생으로, 돈 한 푼 안 들이고 장학생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밥도 먹여가면서 그 친구 대학 좀 보내주려고 제 아내한테 불편한 소리도 많이 들어가면서 참 그 밥도 먹여가면서 이렇게 훈련을 시켜서, 그리고 학교에 돈이 없어서 제가 빚을 내가지고 전지훈련 가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정말 열정이 대단했던 거죠. 근데 나중에 딱 4강에 들고, 처음으로 그 친구들은 4강에 들고 대학 갈 티켓을 받으니까 딱 돌아오니까 교장 선생님이 그 돈을 다 해주더라고요. 다행히도. 그래서 돈은 다 받았어요. 빚은 갚았죠. 그래서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렇게 정말 몸을 던져서 했어요. 그 친구들도 열심히 했고 저도 몸을 던져서 했는데, 근데 그 친구들 둘이서 성공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제가 그네들의 운동한 그것들을 가지고
내러티브라는 그 논문 형식으로 대학원 논문을 썼어요. 실화를 바탕으로 하는 그런 내러티브 형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에 그 친구들의 그 있었던 일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자기들끼리 경쟁을 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그래서 누가 몇 바퀴를 뛰고 스윙을 몇 번 했다면 자기는 더 많이 하려고 그러고 집에서 각자 집이 좀 달랐었는데 그 집안에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서 학교에 들어오고 이런 생활을 그렇게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다른 어떤 학교보다도 성실한 것에 우리가 최고의 장점이 있었어요. 딱 우리가 4강에 드는 날 여관에 딱 돌아왔는데 대학 감독들이 제 집에 굉장히 많이 찾아왔어요. 그때 참 기분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세종대학에 보냈습니다. 그 친구 한 명은 도로공사의 과장이고 한 명은 지금 KT의 광화문 지점의 영업 과장이에요. 그러니까 큰 성공을 한 거죠. 그때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오죽하면 그걸 가지고 대학 논문을 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내러티브를 한번 그 대학 논문 발표할 때 그걸 논문 소설처럼 쫙 얘기했던 게 아주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렇게 어떤 어려운 환경을 지나야만 반드시 좋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점을 아시고 연불하다가 힘들더라도 계속 이어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